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아주 평범한 소리, 바로 히읗에 숨겨진 고대의 코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언어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추적해 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내뱉는 소리 하나에 고대 문명의 거대한 우주관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 오늘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어의 히읗. 목구멍을 시원하게 열어서 내뱉는 바로 그 소리 말이죠. 이 비밀 코드를 풀려면요, 딱 한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음 상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소리들은 단어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소리 자체에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소리는 그냥 듣기만 해도 크다거나 또 어떤 소리는 작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번 언어 탐정극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어에서 히읗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팽창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히읗이라는 소리 자체가 확장, 개방, 거대함 같은 걸 상징하도록 마치 설계된 것 같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증거를 찾아 떠나볼까요? 이건 아주 흔한 한국어 단어 속에 숨겨진 원래 의미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은 무언가를 한다, 즉 to do라는 의미로 쓰는 이 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크다 또는 많다라는 뜻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라는 이 소리 자체가 모든 거대한 것들의 뿌리였던 셈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서를 손에 쥐었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하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인 하.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광활함, 무한함에 대한 고대의 코드를 그대로 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날은 공간이나 태양 또는 생명 같은 걸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은 그냥 영어의 sky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 즉 무한히 광대한이라는 뜻과 날, 장소라는 뜻이 합쳐져서 무한히 펼쳐진 거대한 곳이라는 정말 웅장한 뜻을 가진 복합어였던 거죠. 이 코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하다고 할 때 그 흔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 많다, 크다는 뜻의 하에서 시작해서 그게 너무 많고 커서 어디에나 널려있는 상태를 표현하게 된 거죠. 참 멋지지 않나요? 광대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흔하다는 개념이 나왔다는 게 말이죠. 자, 이제 우리의 탐사는 한국을 넘어 더 넓은 무대로 확장됩니다. 놀랍게도 이 히읗 소리의 DNA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고대에 존재했던 언어의 실크로드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국어에서 아주 매우를 뜻하는 단어가 헨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어 흔하다의 흔과 발음도 비슷하고 양이 많고 풍부하다 하는 그 개념까지 정확히 똑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 훨씬 더 먼 곳, 고대 인도까지 이어져요. 산스크리트어에서 위대한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마하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마하의 하 소리가 바로 팽창을 의미하는 우리가 계속 추적해온 바로 그 고대 어근인 겁니다. 이 언어적 여정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아마 바다 건너 일본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히읗 소리는 그야말로 활짝 꽃을 피웠거든요. 이 표를 보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광대하다는 뜻을 가졌던 한국어의 하 소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부풀어 오르다는 뜻의 하루,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하레, 그리고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히로이 같은 단어들로 쫙 분화된 거예요. 하나의 소리가 이렇게나 다양하게 뻗어나간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팽창의 소리는 마침내 그 궁극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고 목구멍을 열어내시는 부드러운 소리, 즉 광대함의 시작을 알리는 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리를 더 강하게 폭발시키듯이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크가 됩니다. 흐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있는 소리죠. 이것이 바로 그 팽창이라는 개념의 완성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부드러운 숨결 같았던 히읗의 폭발하는 듯한 크로 이어지는
이 소리의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크다라는 빅을 의미하는 현대 한국어 단어를 선물한 것이죠. 하에서 시작해 크다로 완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순한 숨결에서 시작된 소리가 크다는 단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거대한 세계관이 이 소리 하나에 암호처럼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산스크리트어까지 연결하는 이 관계는 우리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언어 설계도의 메아리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던 흐라는 소리 하나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1500년이나 된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하늘을 보실 땐 그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팽창과 풍요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